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대로라면 지난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렸어야 했을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건지 이미 예비시모가 저한테 우리 집 시월드다 하고 대놓고 광고를 하며 저한테 힌트를 주고 있었는데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들떠 있어서 그랬는지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지난 추석에 있던 어이없는 일로 결혼식 한 달 앞두고 뒤집어 엎어버린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약속까지 했던 남자친구와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내 커플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다니던 회사와 협력사 관계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위해 파견 나온 직원이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일 때문에 의견이 도무지 좁혀지지가 않아서 투닥거리기도 많이 했어요. 회사에서는 저희를 앙숙지간이라고 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파견이 끝나고 남자친구가 자기 회사로 돌아간 뒤부터 아직도 출근하면 사무실에 제가 있을 것 같다며 그때가 그립다는 듯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서로 인연을 키워나가게 되어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결혼할 나이쯤이다 보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요.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데이트 후에는 저를 항상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똑같이 힘들게 출퇴근하는 처지에 피곤할 텐데 괜찮다고 사양해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저를 챙겨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도 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덕분에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본인이 원했든 안 했든 저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게 되었고 그 후로도 종종 교류가 있었어요. 가진 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람 됨됨이보다 중요한 게 또 있겠냐고 하시며 매일같이 정반대 방향인데도 저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남자친구의 배려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연애 기간 1년하고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게 그 무엇보다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는 지방 출신이고 직장을 서울에 구한 후 혼자 자리 잡아 살고 있기에 제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야 시간을 내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저희 친가나 외가 통틀어서 남자는 하늘 이러는 친척도 한 명도 없었고 명절 때도 정말 가족들 모여서 하는 행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돕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랬는지 남자친구 어머니를 봤을 때 아들 사랑이 각별하신 분이구나 싶었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회사 자체만 두고 보면 제가 다니는 회사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 남자친구도 파견직으로 저희 회사에서 잠깐 머물렀던 거고요. 엄청나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규모가 큰 회사를 다니는 제가 연봉도 남자친구에 비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모는 남자친구 밥 잘 챙겨주고 해야지 나가서 돈을 잘 벌어오는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제가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시모 자리가 그런 사람이란 것도 모르고 그저 남자친구가 떨어져 살다 보니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시모한테 제 수입이 남자친구보다 더 많고 회사도 훨씬 안정적인 곳이다 보니 아마 결혼 후에도 맞벌이 생활을 유지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이 많은 제가 일을 계속하고 남자친구가 전업을 하는 게 정황상 더 맞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제가 돈 얼마 더 번다고 비꼬려고 했던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정말 현실적인 말을 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마 이때부터 예비시모랑 저랑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예비시모가 조금 흠칫하는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가 중간에 껴들면서 분위기를 환기시켰어요. 첫 인사 자리인데 벌써부터 돈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런 건 결혼 준비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인사하러 온 자리니까 심각한 이야기 나누지 말자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딱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을 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튼 예비 시모는 부모님은 뭐 하시냐, 노후 준비는 다 되었느냐 같은 일반적인 질문을 해왔습니다.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도 면접 질문이 이렇게 쉬지 않고 나온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자리 면접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비 시모도 질문할 게 다 떨어졌는지 한동안은 정막만 맴돌고 있었어요. 식사도 끝났는데 예비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만 있길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 하고 자리를 바꾸겠냐 물어봤어요. 밥도 다 먹은 식당에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 차라도 한잔하면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한테 여기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 신우될 사람이 이쪽으로 오기로 했는데 차가 막히는 것 같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예비 신우 만나는 건 남자친구도 저한테 말해준 적이 없고 예정에도 없던 일이라서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먼 길 내려왔는데 내려온 김에 한 번에 만나고 가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싶었어요. 예약한 식당에 어머님 옆으로 테이블 세팅이 하나 더 되어 있던 게 저는 예약할 때 미스가 있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예비 신우가 처음부터 동석할 계획이었나 봐요. 저희가 자리를 바꿔버리면 신우가 헤매게 될 테니 신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좀 어이는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약속 시간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늦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5분, 10분 늦는 거면 차가 막혔다는 핑계가 먹히겠는데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안 나타난다는 건 차가 막히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약속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식당에서도 다 먹었는데 자리를 안 비키고 있으니 괜히 와서 테이블을 치워주겠다, 테이블 한번 닦겠다 하면서 빨리 좀 가라는 듯이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예비 신우가 드디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늦었다고 허둥대는 것도 없이 아주 문 열고 들어와서도 두리번거리다가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공들여한 것 같은 화장만큼 머리도 한껏 손질되어 있었고 선글라스 쓰고 옷도 쫙 빼입은 게 저를 처음 본다고 멋을 부리고 온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저렇게 멋을 부리고 다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쫙 빼입고 준비할 시간에 그냥 출발했으면 밥도 같이 먹고 식당에서 우리가 눈칫밥 먹을 일도 없겠다 싶었습니다. 예비 신우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대기업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오해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 신우도 남자친구처럼 혼자 독립해 나와 따로 살고 있는데 저 때문에 일부러 쉬는 날에 먼 길 온 거였는데 진짜로 차가 막혀서 늦은 건데 제가 오해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우한테 수원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시느라 힘드셨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가 수원, 웬 갑자기 수원 타령이래, 이러면서 자기는 여기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앞뒤 다 잘라먹고 저한테 월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자기한테 재무설계 좀 받아보라고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자리가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어머니 될 분에게 인사드리러 온 자리였던 만큼 경우라는 게 있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약속에도 없던 예비 신우가 이 자리까지 굳이 참석한 이유가 저한테 궁금한 게 있던 것도 아니고 인사를 하러 온 것도 아니라 단지 저한테 재무설계를 해준답시고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하러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한 자기소개 또한 그 회사를 달리 다니고 있던 게 아니었네요.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예비 신우 행동은 누가 봐도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가입할 생각도 없었고 더 이야기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딱 예비 신우의 말을 잘랐어요. 저는 재무설계 받을 생각도 없고 당장 보험도 들고 싶은 게 없으니 그만 말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쪽 일을 하시는 것 같으니 나중에라도 제가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 딱 잘라버렸죠. 남자친구 차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도 누나가 오는 건 자기도 몰랐다고 잡아떼더라고요. 온다는 말에 설마 했는데
진짜로 거기까지 와서 저한테 보험을 팔려고 할 줄은 몰랐다고 슬쩍 신우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누나가 그 자리에 오는 걸 몰랐다고 하는 말이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예비 시모가 그랬던 건 솔직히 아들 가진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가 아들 사랑 끔찍하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고 사실 그땐 예비 시모 행동에 악의가 담겨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며느리 될 사람 처음 만나는 자리부터 잡들이를 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여차저차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나서 시간은 흘러갔죠. 그리고 양가 상견례 날짜가 잡히게 되었어요. 장소는 남자친구 본가에서 예비 시부모가 수배해 놓는다 했습니다. 거리가 꽤나 되다 보니 사실 양가의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는 방법도 있었지만 거리가 거리이니만큼 남자친구가 자기 차로 모시겠다고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럼 오랜만에 좋은 공기도 살겸해서 다녀와도 좋겠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장소라고 도착을 하고 나니 저는 주차장에서부터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착한 곳이 동네에 있는 곱창구이 집이었거든요. 설마 했어요. 주차장만 공유하고 건물 안에 따로 적당한 장소가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남자친구 따라 들어가니 곱창구이 집 안에 이미 시부모님이 자리 잡고 앉아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조용하게 방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끌벅적한 평범한 곱창구이 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예비 시모가 한다는 말이 상견례도 결혼식도 따지고 보면 허례허식 아니겠냐고 괜히 폼 잡는다고 맛도 없는 한정식 집 같은 데서 만날 바에야 평소에 좋아하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최고 아니겠냐면서 이 집이 그래도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신 듯해 보였지만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다면서 그냥 웃어 넘겨주셨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혹시 신우가 와서 영업 같은 거 하지 않을까 테이블 위 세팅부터 살펴봤습니다. 인원수대로 준비되어 있는 게 정말 다행스럽게도 신우는 안 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양가 어른들이 처음 만나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지고 그걸 허례허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더더욱이 남자친구는 상견례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니라 곱창구이 집인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 저한테 귀뜸조차 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데서 상견례를 할 거였으면 차라리 제가 시가하고 저희 집 중간쯤 위치되는 곳에 분위기 좋고 조용한 곳으로 예약이라도 했었을 텐데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괜찮다고 웃어넘기지만 않으셨으면 자리 박차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자리의 중요성을 알고는 계시는지 중요한 대화가 끝날 때까지 따로 식사는 시작 안 하시고 상견례다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애들 직장이 서울이니 서울에서 올리는 게 좋겠다던가부터 시가 쪽에서 오기 편하라고 대절버스를 보내겠다는 이야기, 애들 반반 결혼하기로 했으니 예단 예물은 생략하고 대신에 서울에서 결혼식 올리는 만큼 저희 쪽에서 결혼식 비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 예비 시모도 어떻게 결혼식 비용을 한쪽에서만 대느냐 하면서 꾸민비로 어느 정도는 저한테 돌려주겠다 하는 정상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에 남자친구가 슬쩍 누나는 오늘 안 오느냐고 눈치도 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안 오는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예비 시모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지 누나를 찾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어요.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 그래도 한번 인사는 시켜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자리에 부를까 말까 하시길래 제가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신우는 없어도 되겠다고 중간에 말을 잘라서 겨우 무마시켰네요. 저희 부모님도 제 행동에 뭔가 눈치를 채신 듯 식사까지 다 끝났는데 오라가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저한테 동조를 해줘서 남자친구 누나가 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잘 무마가 되었습니다. 자리는 나중에 마련해보자고 했고 상견례는 그렇게 잘 흘러갔네요. 서울에 다시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제가 자기 누나랑 잘 지내면 좋겠다는 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자 들어간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낼 필요가 있느냐며 뭐라고 하는데 너네 누나가 첫 만남에 나한테 보험가 있거니만 안 했어도 나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다 말하니
저보고 너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 됨됨이를 평가하는 건 나쁜 버릇이라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뭐 등쳐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일을 가지고 너무 나쁘게만 본다나요? 이제 한 가족인데 자기 얼굴 봐서라도 한두 개쯤 가입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한두 개쯤 들어줄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 처음 만나는 자리라든지 양가 어른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영업하게 두는 게 맞는 행동이냐고 따지니 더 말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만들자고 했으니 그때 이야기하는 게 좋겠고, 솔직히 가족이 된다는 이유로 필요도 없는 거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거 저는 원치 않는다고 다시 강조를 했더니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툴툴대면서 누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고 알아서 대화를 잘라주더라고요. 상견례 이후로 별다른 일도 없었고 결혼 준비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식만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추석에 기어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비시댁의 연휴 중에 한 번은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왠지 과일 바구니라도 하나 들고 시댁을 찾아뵈야 하는가 하는 의무감이 들기는 했는데 솔직히 같은 서울에라도 있다면 생각이라도 해봤겠지만 차로 몇 시간을 가야 하는데 엄두도 나질 않았어요. 게다가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 맞게 된 마지막 명절인데 막내딸로 부모님 앞에 어리광 부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그냥 이번 추석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며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연휴 시작하자마자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속으로 엄청 뜨끔했죠. 이미 연휴 시작 전부터 어떻게든 안 갈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도 못한 남자친구가 이렇게 찾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있고 있던 상태로 나가서 남자친구를 마중 나갔는데 남자친구가 놀라면서 저한테 복장이 그게 뭐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있는데 뭐 차려입고 있어야 되냐고 했더니 그 옷 입고 지금 자기 부모님한테 갈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남자친구는 명절이라고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예비시가에 데려가려고 찾아온 거였던 거죠. 사전에 저한테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지 멋대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한마디 했더니 명절인데 며느리가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아직 결혼식에 한 달이나 남았는데 왜 내가 벌써부터 며느리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솔직히 찾아뵙는 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제 스스로 찾아뵐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정말 더더욱 가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보고 웃긴다고 하네요. 며느리도 생겼고 추석이기도 해서 시가 친척들이 다 시댁으로 향하고 있는데 주인공인 제가 빠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빠지면 우리 엄마 체면도 말이 아니고 온 가족들 음식 준비도 우리 엄마 혼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벌써부터 시댁 행사 빠질 생각 하지 말고 시간 줄 테니 저보고 빨리 준비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상견례 날 저보고 신혼 무시하지 말라고 했던 말부터 지금 막무가내로 제가 오히려 예비시모 일 시키려고 일부러 저런다는 듯이 말하는 것까지 여태껏 결혼 날짜 잡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그동안 제 눈치 보면서 편들어주는 척을 한 거지. 무슨 일에 있어서건 저보다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벌써부터 너네 집 며느리냐고 너네 가족 음식은 너가 가서 챙기라고 한마디 했어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며느리 신문으로 타는 거 강요하는 거 보면 안 봐도 답이 나온다고 결혼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 눈치는 보는 건지 따라 들어오지는 못하고 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하더군요. 마지못해 전화를 받으니 쩔쩔매면서 자기 본심이 아니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본심이 아니면 뭔데 이러냐고 물으니 예비시모가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주 고집도 세 보이고 신호가 제 생각해서 물어본 걸 가지고 말도 끝까지 안 들어보고 딱 잘라서 말하는 꼴이 아주 시가족 알기를 우습게 안다면서 저 같은 애는 결혼하기 전에 버릇을 제대로 들여놔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 제 길을 죽여놓고 확 잡아놔야지 앞으로 결혼하면 자기가 편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시키는 예비 시모도, 그리고 그걸 또 시킨다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남자친구도 어이가 없고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지금 제 마음 돌려놓겠다고 사과랍시고 하고 있는 꼴을 보니 더 길게 생각할 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뭐 짐승도 아니고 길을 들여서까지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려고 하냐고. 결혼 전부터 이러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눈에 선하다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돼서 이혼하는 거보다 파혼하는 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겠냐고. 예약해 놓은 건 취소 수수료 제외하고 돈 들어간 만큼 정확히 갈라서 돌려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네 가족들 진짜 별로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제 옆에서 전화통화를 다 들은 어머니께서도 잘 결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상견례 자리 그런데 예약해놨을 때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제가 좋다고 하는 결혼이니 반대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도 제 얼굴 봐서 참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도 저한테 긴 말 안 하고 제 선택을 존중하려 하셨던 거였고요. 100번 양보해서라도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난 상황에 예비 시모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마음을 돌릴 법도 했는데 나중에 연락 와서 한다는 말이 친척들 다 모여 있는데 자기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면서 저한테 성질을 냈을 때 정말 결혼식 한 달 남겨놓고 좋은 결정 내렸다는 확신이 서더라고요. 적어도 남자친구는 아직도 저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미안하다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저 같은 사람 2번 다시 못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는가 봐요. 하지만 이제 열차는 떠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확실히 알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저만을 아껴줄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